그 유승준 씨 방송 화면이 자막까지 이렇게 달려서 SNS에 막 공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막이 막 한글 철자도 안 맞고 맞춤법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거 가짜 뉴스 아닌가? 누군가가 유승준 씨의 영상을 갖다가 퍼다가 자막을 이렇게 임의로 붙여서 유통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실제 영상을 찾아봤더니 실제더라고요. 자, 몇 장면을 제가 좀 캡처를 해놨는데요. 제가 국민 사과를 왜 합니까? 제가 정치인입니까? 이런 발언을 합니다. 누가 뭐 사과해라, 사과하면 봐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무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제가 국민과 약속을 했습니까? 저는 연예인입니다. 저는 제 팬들과 약속을 한 것이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왜 사과를 하냐? 내가 국민과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나는 팬들하고 약속을 한 거고 그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해 10월에 JTBC 스포트라이트에 유승준 씨가 본인의 아버지와 함께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를 했고요. 아버지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에 호소를 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준입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전합니다. 왜 사과를 하냐? 나는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불과 1년 전에는 왜 사과했죠?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황이 바뀐 건 없을 테고 본인의 생각이 바뀐 거겠죠. 아니면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둘 중에 한 번은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내가 청년들한테 허탈감을 줬냐? 내가 무슨 허탈감을 줬냐?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휴가라고 못을 박네요. 언제 뭐 유죄 판결이라도 받았습니까? 그 조국 전 장관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더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다. 이러면서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을 소환을 합니다. 본인은 허탈감 준 적이 없다.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 청년들한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줬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군대 사기는 그런 걸 보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집단주의에 빠져가지고 선동되고 세뇌되고 이런 거 다 공산주의가 하는 짓 아닙니까? 공산주의를 갑자기 끌고 들어와요. 근데 우스운 것이 이 장면에 있어서 이 장면을 우리 네티즌들이 로리웹 유저라고 하던데 네티즌이 캡처를 해서 중국 공안에 신고를 넣는 화면을 캡처해서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 공산주의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또 비난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도 못 가지 않겠냐 이러면서 예. 자, 그리고 교회를 뭐 탄압하고 있다. 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 피로 우리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러면서 또 소리를 버럭 질러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유승준 씨 이 눈에는 한참 배워야 할 사람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본인에게. 민족성을 자극해서 효진이 미진이 사건서부터 반미 감정 막 부추기고 세월호 참사 이용해서 선동하고 촛불 시위 내서서 혁명 이뤘다고요? 그게 혁명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진이 미진이 사건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에 효순이 미선입니다. 아,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해서 숨졌던 학생들이죠.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뭐 이름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민족성 자극해서 효순이 미선이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반미 감정을 막 부추겨고 응? 세월호 참사 이용해서 선동하고 촛불 시위 내서서 혁명을 이뤘다고요? 응? 그게 혁명입니까? 피만 안 흘렸지 그거 쿠데타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촛불혁명이 쿠데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것이 쿠데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극우 유튜버들도 이런 정도 표현까지 하는 사람 드물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북한을 한참 비난을 해요. 북한을 한참 비난을 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다 돌아오고 시민권 따고 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무슨 불법이 있냐. 이거 합법적인 절차 아니냐. 내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했는데 이게 무슨 불법이냐. 불법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연예인 아니니까 막말 좀 하겠다. 나 연예인 은퇴하겠다 하면서 내가 유명하냐? 내 유튜브 팔로워 좀 봐라. 아침에 보니까 팔로워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보셔라. 그러니까 나 유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하니까 할 말 좀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군대 간다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차마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너네는 평생 약속 지키고 사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 아, 왜 이 사람한테 이런 공격을 받아야 되죠? 너네는 평생 너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약속 못 지키면 사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도 지고 그러죠. 갑자기 이재명 지사를 또 끌고 들어와요. 뭐라고 떠들어대든 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사람의 사생활은 어떠냐. 나는 좌파들보다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숨지기고 있는 우파들이 더 싫어요. 이거 뭐 공산당이 싫어요도 아니고 우파가 더 싫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나 정말 통곡했다. 마음이 무너지더라. 법정에 서기도 전에 인민재판 당하고 미디어 조작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촛불 들고 정권 뒤집고 그렇게 혁명 이뤄낸 당신들 세상 오니까 마음에 드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가 100% 부정선거로 확인된 상황이다. 100% 부정선거로 확인된 상태다. 아, 이거 뭐 다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안 한 거 같냐, 한국이? 저번 총선 때 미국 부정선거는 100% 확인된 거고 한국의 4.15 총선도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미국에서 누구 만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제는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될까봐, 공산주의 사회가 될까봐 나이 드신 분들이 카메라 들고 나와서 진실을 말하는 거 아니냐. 왜 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을 왜 입 닫고 있냐 이런 거예요. 왜 내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어딨냐, 국민정서법이 어딨고 괘씸죄가 몇 조 몇 항에 있냐. 저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자격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일부를 갈무리를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한 40분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장면만 캡처를 한 거고요. 그 밖에 뭐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한참 뭐 항변을 하기도 해요. 뭐 중요한 내용 아닌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일부만 캡처 화면에 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승준 씨가 주장하고 있는 바 6가지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국민에게 사과를 왜 하냐? 나는 팬들에게 약속한 거다.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건 내가 아니라 추미애고 조국이다. 조작하고 선동하고 촛불 들고 정권을 뒤집었는데 그 박근혜 태력은 쿠데타다. 미국 대선은 100% 부정선거로 확인이 됐고 대한민국의 4.15 총선도 부정선거다. 코로나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 예배도 못 드리는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 우려스럽다. 이제는 할 말은 좀 하겠다. 내가 유명인도 아니고 난 연예인이고 한물 간 연예인인데 이제 나보다 힘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6가지 문장으로 유승준 씨의 오늘 어제 주장을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연예인의 발언인가? 극우 유튜버도 이런 수준의 발언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3가지 도대체 왜 이런 영상을 갑자기 찍어서 올렸을까? 물론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때문에 화가 났을 수는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화풀이일 수 있겠다. 본인이 이제 연예계 복귀를 포기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연예계에 복귀를 할 요량으로 꾹꾹 참고 뭐 소송을 하기는 했지만 국민들한테 뭐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했는데 그거 내 진심 아니야. 나 이제 연예인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는 걸 수도 있겠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서
극우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나? 어디서 많이 본 화면 구성이잖아요. 성조기와 태극기를 양쪽에 띄우고 옷에도 성조기와 태극기를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봅니까? 이런 장면. 태극기 부대 태극기 집회 가면 이런 장면 많이 보죠. 한 깃발에 성조기, 태극기, 심지어 이스라엘기까지 달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뭔가 좀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의상과 화면까지 준비를 했어요. 단순히 뭐 화가 나서 화풀이 하려고 즉흥적으로 준비한 영상이 아닙니다. 음. 극우 유튜버로 활동을 개시하려고 그러나? 뭐 국내에 입국하지 못해도 지금 뭐 국내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너도 나도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디어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상파 종편뿐만이 아니고 이제 유튜브를 굉장히 주요한 컨텐츠 유통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러니까 유승준 씨도 이 기회에 유튜브가 뭐 한 100만 넘어가고 인기를 끌면 굳이 국내 들어와서 활동하지 않아도 유튜브만 가지고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영상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올린 영상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국내에 있는 정치인 또는 정치권 관계자 등과 좀 교류를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발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앞에서는 야, 너는 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거야. 정치적으로 보복당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는 지금 곤란해. 뭐 지금 정서상 그게 좋지 않아. 뭐 이러면서 아마 도움은 또 회피하고 이런 걸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배신감이 있던 차에 본인이 이렇게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발언을 마구 쏟아내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할 말은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발언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이 아니고 이제 정치 시사 유튜버로 어, 탈바꿈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제 보수 정치 세력에 의탁해서 본인의 이런 입국 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지금 본인이 소송에서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비자 발급이 거부됐잖아요. 그래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또 소송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 하에서는 입국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장에서 병무청장이 출석을 해서 나는 유승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스티브 유다. 그는 미국인이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 걸로 볼 때는 현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보수 정치권에 의탁을 해서 뭔가 보수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면서 훗날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발언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아까 누군가 자충수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자충수라는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유승준 씨의 패착이다. 지금 제 주변 사람들도 뭐 심지어 저도 같이 중립적이었어요. 유승준 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호불호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한 거죠. 약속을 안 지킨 것과 거짓말을 한 건 다른 문제죠. 근데 거짓말을 한 것인데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는 그 정도면 많이 치렀다. 그리고 18년 전의 일이고 이제는 포용해도 되지 않을까? 반면에 그런 그 당시 유승준 씨가 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미지로 존중을 받아왔는지를 되돌려 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양측의 입장이 고루고루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누군가가 유승준 씨 얘기를 꺼내면 호불호가 없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제 지인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제는 쟤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비호감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나마 동정론을 품고 있던 사람들도 이번 이 영상 때문에 완전히 비호감으로 돌아섰어요.
이 정도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국민을 싸잡아서 뭐 네가 어떻고 뭐 당신이 어떻고 소리 지르고 이것을 글쎄요 뭐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분들은 이걸 보면서 없던 호감이 생길까요? 없던 동정심이 생길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비호감으로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지금 만든 것 같아서 굉장히 자충수를 두었다.